Hello. 안녕하십니까? I'm Jong-woo, co-CEO 저는 of 선부엔젤 파트너스. 선부엔젤 파트너스 Thank you for 공동대표 joining us 오종훈입니다. 오늘 Today, 함께 I'm going 해주셔서 to talk on the 감사합니다. topic 제가 Angel 오늘 Investment 이야기할 주제는 Strategy in the post-COVID-19 포스트 코로나 era. 시대 엔젤 투자 전략입니다.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제가 the 여러분께 essential 보여드리고 concerns 싶은 and 것은 changes that will occur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있을 in this recent 본질적인 rapidly 고민과 changing environment 변화입니다. and the resulting investment strategy 또한 for future industry.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공유하고자 Don't 합니다. let a good crisis Don't go let to a waste. crisis to go This to was waste. said by Winston 라는 Churchill 말은 윈스턴 at the 처칠이 한 United 말입니다. Nations during World 유엔에서 War II. 세계 2차 대전 I would 중에 like to share 연설하면서 the 한 fundamental 이야기입니다. causes and implications 저는 of 광범위한 COVID-19. 위기의 근본적인 코로나로 and what 인한 we 그 should 원인이 무엇이고 또 저희가 무엇을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단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강한 태풍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2002년에는 상당히 이동이 제한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격리됐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저는 올해가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이란 주제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한 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사병, 스페인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들은 산업과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에 관한 것인데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명 발달 그리고 환경 파괴입니다. 두 번째로는 활발한 무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팬데믹들은 위의 요인들이 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상당히 팬데믹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즉 이 감염이 사람과 동물을 오가며 전염될 때 그 확산의 폭이 커집니다. 코로나도 이 인수공통 감염병과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이 생활 반경 확장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기후가 올라가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박테리아들이 발생하여 새로운 전염병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모기의 활동량도 높아지고 매개가 되어 전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기후변화는 이 팬데믹 발생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했다라는 점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는데 바로 광범위한 이산화탄소의 감축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중국에서는 이 이산화탄소가 드라마틱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과 공장 생산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 이산화탄소가 드라마틱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교통량과 산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 코로나의 원인과 결과는 저희가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더욱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산업 트렌드는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에 따른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에너지와 운송 분야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회복될 산업으로 꼽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n fact, 실제로 detected that employment in green energy related industries 이 그린 에너지 관련한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고용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talked about the causes of COVID-19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in people's perception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 후에는 항상 industrial structure 거대한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기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 이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 3가 출시되면서 산업을 모두 바꿔놓았고 많은 투자사들 또한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 그리고 매 위기 때 찾아왔던 새로운 산업 기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elow is Dow Jones Industrial 현재 보시는 것은 다우존스 산업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위기와 회복과 성장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스페인 독감이나 다양한 형태의 금융 위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각 위기들은 새로운 변곡점과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 1997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고 또 한국도 산업 내에서 아주 강력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 동안에 윈도우 95가 출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과 PC 산업이 상당히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이베이, 아마존,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같은 새로운 강력한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넷스케이프와 같은 초기 산업을 이끌었던 강력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금융기간 동안에는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로 인해서 발생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애플의 아이폰 3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또한 통신과 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재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쿠팡, 카카오 같은 신흥 강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하여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 변화의 흐름은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이 모델 3는 2017년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와 에너지의 변화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 변화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2007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아이폰이 등장했고 아이폰 3GS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산업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못했고 10% 이하 점유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 미만의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폰 출시할 때 보고서를 보면 그때는 이 확장이 제한적으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처럼 이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의 주도로 급격한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1,140억 달러였습니다. 이 아이폰은 2007년 7월에 출시가 되었죠. 그때 노키아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일한 시가총액인 1,13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토로라는 점유율이 2위였는데 이때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 시가총액은 2조를 넘어섰고 스마트폰 시대 변화 대응을 실패했던 노키아는 200억 달러 가량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자면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조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모바일 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영업 이익을 만들고 있지만 애플은 iOS와 앱스토어를 아우르는 플랫폼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서 삼성보다 더 높은 이익률과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애플은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특히 제조보다도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매출 구성에서도 20%가 약 앱스토어와 같은 서비스 영역입니다. 이는 다른 제조사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애플만의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앞서 언급한 스타트업,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 산업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10 기업은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들은 2004년에 등장했고 브릭스 기업들은 2009년, 석유 기업들은 2014년, 테크 기업과 모바일과 소프트웨어 기술로 무장한 테크 기업은 2019년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이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게 될까요? 2019년 노벨 화학상은 3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구디너프 교수가 이 리튬 이온 전지를 상용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것이 우리가 재충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수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배터리 발명은 그린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성장하고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동력의 모빌리티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술 기여를 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가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있은 후에 세계 경기는 회복을 보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됩니다. 1929년에는 대공황을 맞이했고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아젠다는 바로 그린 뉴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시장 주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넘어서고 배터리가 내연 기관보다 더 경제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 가격은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등되는 이 킬로와트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러한 가격 동등성을 급격하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효율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이미 화석연료 수준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석유 기업은 이 글로벌 석유 수요가 2019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가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린 뉴딜이 미래에 이 급격하게 산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주도가 아니고 시장 논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코로나 위기와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테슬라는 애플의 아이폰이 미친 영향과 같은 수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계는 약 1억 대 판매를 해서 5%의 영업이익의 시장 파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내연기관 시장을 전기 자동차로 변환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모바일 생태계를 생성했듯이 이 테슬라는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고 산업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배터리랑 전기 자동차 제조를 넘어서 이 에너지 공급은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될 겁니다. 또한 이 인프라도 충전 인프라가 변경되고 차량 통신에 대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 밸류체인 영역의 변화가 테슬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테슬라는 이미 기존 제조업체 1위인 도요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존 OEM이 생각한 제조업을 새롭게 바꾸고 있고 이 미래의 가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판매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폰의 누적 판매 대수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1위, 그 누적 판매된 휴대폰과 소프트웨어를 뛰어넘고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그랬듯 모빌리티 시장도 비슷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을 급격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2007년을 생각할 때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많은 데이터들이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벤처캐피탈 자금 역시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그리고 앨런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은 모빌리티를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아이폰이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아주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모든 밸류체인에 걸쳐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주행 거리까지, 그리고 배터리 밀도, 배터리 가격까지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저전력과 데이터 연산 처리가 가능한 자체 프로세서도 내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한정된 전기 자동차도 만들어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누적돼서 모델 3가 100만 대 차량이 있고 그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보다 더 많은 누적 주행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5G 대비 압도적인 비용 지출 효율을 가진 저궤도 나노 위성인 스타링크를 통해서 4G에서 5G 사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에너지가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열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테슬라의 혁신의 시도가 많은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전기자동차의 점유율 증가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신, CPU, 소프트웨어 등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와 변화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시대 리딩 기업들이 모바일 시대 스타트업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듯이 우리는 이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내연 기관 시대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기술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함께 협업하여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6개 영역을 핵심 변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에너지, 수소, 전기자동차,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 요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다양한 기존의 제조 기업들은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 리튬 이온 핵심 밸류 체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부 엔젤 파트너스는 각 섹터 도메인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5년 후 트렌드를 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밸류 체인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 스타트업들의 기술의 가치를 지켜보고 또 5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면 2, 3년 후에 트렌드에 접어들 때 급격하게 기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핵심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특히 고니켈 음극 소재 등 최근 트렌드가 되는 스타트업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저희는 차세대 배터리 컨셉, 예를 들어서 전고체전지, 리튬 설퍼 같은 핵심 소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6가지 섹터에서 키워드별로 핵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트렌드에 앞서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같은 플레이어로 시장이 재편했을 때를 먼저 대비하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자본과 투자만으로 혁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기존 산업과 스케일업 역량을 쌓았던 기존 산업과 제조업과 협업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총 20개의 기업이 연합했습니다. 이 전통 산업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탁월한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파트너 중견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그리고 더 빠른 투자를 할 수 있고 스케일업을 할 때 역량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의 4개의 오피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베를린 오피스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같이 진행하면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또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와 같은 플레이어들이 산업 변화를 어떻게 빠르게 당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새로운 싱귤러리티 시대에서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모엔젤 파트너스의 오종훈 대표님 키노트 스피치 진심으로